중국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화원 가보셨죠? 중국 가면 북경 관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그 만리장성, 그 다음에 고궁, 그리고 이화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화원을 왜 건립을 하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이 은 2,400만 양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내용을 잘 아시는 얘기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원명원이라고 아시죠? 원명원은 이화원과 그 고궁을 합친 것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라고 그러죠. 그 원명원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나라 때 강희제가 그 아들 그러니까 옹정제를 위해서 마음에 두고 지은 게 시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손자인 권룡제도 원명원에 자주 놀러 왔다. 그래가지고 장춘원, 기춘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원명원이 이제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룡제가 후에 174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759년에 장춘원 북쪽에다가 조성한 것이 서양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양루가 바로크 양식으로 아주 잘 지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크로멜이라든지 레미제라블을 지은 작가이기도 하죠. 이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뭐라고 이 원명원을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프랑스 교회의 보물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원명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0년에 2차 그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이 원명원이 폐허가 됩니다. 이 서태후는 그 원명원은 그 면적이 너무 넓어서 거기에 하기 어려우니까 황실정원을 하는데 이화원을 건립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전문가들은 이화원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건축학 개념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궁전구역이라든지 아름다운 누각이라든지 또 우람하게 자란 그 고목이라든지 아취형 다리라든지 종교적인 그 건축물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고 이를 이제 통칭 가리켜서 황실정원 건축박물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화원이 만들어질 때 평화시에 재정이 넉넉했을 때 이 화원을 만들었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역사 문화 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서태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3년 동안의 그 시기는 정말 암울한 민중에게 있어서 청나라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1835년에 서태후가 태어났는데 1840년에 1차 아편전쟁이 있죠. 그럼 1856년에 그 2차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이것이 5년 동안에 지속이 돼가지고 원명원이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내부적으로 어떠냐? 내란도 있었단 말이죠. 1850년에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걸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자그마치 14년이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894년에 조선반도의 그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에 결국은 북양함대가 전멸을 당하는 이런 참패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서태후가 집권을 한 것이 48년이라고 하고 단독으로 집권한 것만도 28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28년 동안에 자기는 자기 취향, 그러니까 황실정원을 만들고 사치스럽게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런 자기 정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민중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의 이 어떤 판단, 지도자의 그 정치가 잘 하지 못했을 때 민중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특히 그 해군 창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그 예산 중에서 일부 은 2,400만 량을 전용해서 황실정원을 만들었다. 이거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사 이야기는 뭔가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화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